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심의혁입니다. 본 동영상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숙명여자대학교하고 동국대가 함께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차에서는요,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에서 데이터 분석 기초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개발 환경이 있어야 또 개발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좀 이해가 좀 필요하겠는데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수집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고 의미 있는 패턴이나 정보를 도출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만들어서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과정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예.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통찰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과거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고요. 데이터 분석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정보를 발견하는 거죠. 숨겨진 패턴이나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특정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데이터가 이러한 것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해결책을 찾게 되는, 그 다음에 미래 예측. 과거에는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좋겠다. 아니면 과거에 이러하니까 미래에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되겠죠.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한 5개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거죠. 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뭐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을 좀 갖고 싶거나 이럴 때 그 뭐 회의를 거친다든지 인터뷰를 거친다든지 설문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받는 거죠. 요구사항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겠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한 거 가지고 그냥 바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정리해야 되는 필터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류 데이터들이 좀 있거든요. 뭐 이상치,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있고 결측치 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날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에는 날짜 데이터가 있고 어떤 데이터에는 날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날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두 데이터를 취합을 했을 때에는 날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지 어떻게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과정, 필터링하는 과정들이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다양하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 볼 수가 있고 시각화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만들어 보다 보면 이런 의미가 있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걷는 게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게 되면은 그 의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것은 의사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봐왔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가는 해석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럼 많은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시각화를 만들어주면 빠르게 이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면 좀 더 다양하게 복잡하게 우리가 분석했던 데이터를 빠르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작업들이 시각화인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가지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갖는 것이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요구사항 이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분석의 이제 목적, 어떤 방향을 이제 명확히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데이터도 좀 알고 싶고요. 뭐 더불어서 뭐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요구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요구에 대한 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에는 이런 것들만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사용합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합시다. 라는 것에 대한 조건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분석을 수행하는 목적을 명확히 정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의된 것에 대해서 범위와 대상, 분석 기간 등을 우리가 또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약 시간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시간이나 예산이나 기술적인 문제나 데이터에 갖고 있는 구성이 뭐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제약 조건을 우리가 좀 더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관계자의 협의입니다. 이해관계자 중에서 이번에 가장 니즈가 큰 부분이 무엇인지, 뭐 어떤 경우에는 운영팀의 니즈가 가장 커서 운영팀과의 협의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케팅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경영진에서 예산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면서 가장 어디에 무게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될지, 이런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요구사항을 정의할 수 있는데, 데이터의 유형, 그리고 출처는, 그리고 가용성은 어떤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부분까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결과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보자고 했는데 결과가 우리가 보여주기 어려운 부분으로 나온다고 하면 좀 곤란하죠. 아니면은 결과를 보고서 방식으로 볼 때하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보고라는 것은 최종적인 것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고요.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죠? 실시간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느 주기로 계속적으로 푸시해주면서 이 데이터를 보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가고 어떻게 이 정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것들도 잘 이해를 해야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그것을 자꾸 상기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보고할 때를 대비해서 데이터는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프로젝트라는 것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어쨌든 없는 데이터를 살려서 좋은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를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사항이 정의가 됐으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한 이제 출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시스템 안에 데이터를 모아놓으니까 그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좋은 거죠. 그런 데이터는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웹 로그 같은 경우에도 파일 서버에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쫙 쌓여져 있는데, 그러한 이제 그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아니면 그 웹 로그 그 자체 가지고 이거를 의미 있게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고요. 설문조사도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광범위하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처럼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가져오다 보면 여기는 뭐 여러 다양한 이미지나 비디오나 뭐 문서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들이 있고 다양한 채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를 쓸 때에는 정말 범위를 잘 설정하고 그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지를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공공 데이터가 있으니까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공공기관에 많이 있고요. 공공 데이터로 모아놓어 있는 그런 포털 사이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데이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통한 정형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정리가 될 수 없는 비정형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쓰이죠. 예전에는 정형 데이터 위주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쉬웠어요. 네, 거기에 이제 웹 로그가 이제 파일 데이터가 추가되는 수준으로 이어가는 게 보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 공공 데이터 이런 것들이 새로 이제 더 들어가면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이런 빅데이터의 유형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데이터를 뭐 수동으로 그 사무실 안에, 회사 안에, 뭐 일하는 사람들 안에 그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를 수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공 데이터나 아니면은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픈 API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API를 통해서 정해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픈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그런 오픈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그냥 웹에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방식. 그런 이제 크롤러 기술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것을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지, 적합한 데이터인지, 정말 정확한 데이터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왜곡된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도 데이터가 부족한 데이터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데이터에 대한 품질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고, 품질성으로 볼 때 이게 얼마 안 되는 데이터에다가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요 안에 우리가 정말 질 좋은 데이터, 그리고 양 많은 데이터를 위주로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한다면 회의를 거쳐서 그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네,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각종의 데이터를 모아오다 보면은, 그것을 이제 데이터로 하나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의 필터링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측치. 누락된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날짜 데이터 같은 게 아예 다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날짜가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잘 정리해야 되어 있지만, 그 비정형 데이터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데이터가 있거나 없거나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누락이 돼 있으면 경우에는 이제 뭐 삭제를 하는 방식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이 적으면은 삭제하는 게 가장 편한 거죠. 근데 너무 많은 데이터가 그렇게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값을 가지고 대체하는 방식도, 중간값을 가지고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가 있을 때는 제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거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대로 쓸 수도 있는데, 의미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치의 데이터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나이 데이터라고 하는데 500이라는 나이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5라는 나이가 난다면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제 정수로 나이를 재는데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예. 그거 우리가 이제 12달을 다 의미 있게 나이로 재서 이렇게 만든 데이터가 있다면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나이 데이터는 우리가 쓸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반올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림을 한다든지 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왜 소수점이 나왔지 하면은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이상치가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또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20, 24, 10, 25 이러면 이게 뭐죠? 2024년 10월 25일이에요. 네. 근데 연도별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정리를 한다든지 연월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하고 월을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다가 year라는 필드로 연을 정리하고 month라는 필드에다가 월을 데이터를 이렇게 변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잘라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로 변환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지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지사, 아니면 지점이 있는 경우 여러 지점에서 데이터를 모아오는 통합 작업을 하는데요.
지점마다 이런 거 있어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는 가게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아주 그 본사의 규격에 맞춰서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매출 데이터든지 재고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프랜차이즈의 직영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점 같은 경우에가 아닌 그냥 개인 사업자가 하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예.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찾아봐갖고, 그 의미에서 데이터를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출처에마다 데이터의 필드가 통합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변환을 할지, 삭제를 할지, 아니면 이런 데이터는 그런 것들은 이제, 지점은 버려야 될지, 뭐 이런 걸 고민하면서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지점이 똑같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똑같게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는 어느 지점은 웹을 스크래핑해서 가져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지점은 POS에서 결제된 데이터들 중심으로 쭉 가져와 가지고 나름의 가공을 통해서 의미화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데이터는 잘 정리돼서 그냥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너무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면은 비교적으로 다른 데하고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면 데이터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똑같이 맞출 수가 없으니까 버려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필드는 다른 지점에서 통합해서 쓰지 않으니까 이런 데이터는 너무 과해, 너무 버리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은, 비로소 정리가 되면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 전처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왜곡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그 의사결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 왜곡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나름의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뢰되고 적합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드느냐에 있어서는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가운데에서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야지만이 데이터 분석에서 할 때에는 올바른 그 의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찾아가는 작업들을 통해서 데이터의 이제 분포와 특성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통계 자료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어떤 이제 리스팅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이 의미가 있는데 이러면서 찾아가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통계 분석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이 모델링을 하여서 어떤 데이터들을 수치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가설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설 검증이죠. 그 다음에 모델을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설 검증하고 비슷한 의미지만 이러한 분석 모델의 성능을 가지고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통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통찰하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하는 거죠. 설명하고 전달하는 의미를 위해서 시각화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패턴이나 인사이트를 빠르게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뭐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이래서 여러 가지 시각화 도구 그래프를 쓸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지리적 시각화, 네트워크 시각화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일부러 이제 만들어가는 시각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복잡하게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들을 활용해서 더 시각화를 그 고객에 맞는 그런 그래프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예측을 한다는 거는 시각적인, 그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것들을 타임라인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과정들을 다 이해하고, 실전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이라는 그 과목도 꽤 그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데이터 분석 기초, 우리 수업에서는 이 데이터 분석 기초가 먼저 진행을 되려고 하는데,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 랭귀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빅데이터를 많이 파이썬을 쓰는 이유는 그거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업무에서,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런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일반 회사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실제 그 업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쓸 때 프로그램을 잘 알고 바로바로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개발자의 의존적인 부분들을 좀 더 요즘은 많이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파이썬을 씁니다. 파이썬이 그만큼 프로그래밍 랭귀지로는 가장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많이 쓰기도 하고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라이브러리를 많이 전문적으로 각 업무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파이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럼파이하고 판다스를 배워야 됩니다. 럼파이라는 건 수치 계산을 위해서, 통계를 위해서 좀 많이 써야 되는 거고요. 판다스라는 것은 엑셀 데이터 같은, 그래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는데 쓸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데는 판다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초 과정으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좀 배워져 있으면 좀 더 시각화할 수 있는 거에 맞춰서 판다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응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으고 전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좀 더 중간 작업들을 좀 더 배워보는 시간, 그리고 시각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써보는 시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뭐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기본 과정, 중급 과정의 조금 아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급에서 중상위권의 과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데이터 활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배웠다고 한다면 실제 실전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좀 배우려고 데이터를 좀 가져오는 작업들을 좀 할 건데요. 공공 데이터나 소셜 미디어나 웹 데이터들은 우리가 가져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기술들을 써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평가도 해보고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어보는 그런 활용에 대한 수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요 첫 번째 강좌만 가지고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 IT에 관련돼서 전공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경력자가 아니어도 초급에 이런 것들을 처음 배워보는 사람 입장에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들,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드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강의 소개 위주로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 대한 것들을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좀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파이썬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수업으로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배워가지고 오는 게 좀 선수 과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데 일주일이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파이썬에 대해서 좀 흘려 들으면서 좀 공부를 해오시면 좋고요. 이미 배웠는데 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딱 이 수업을 배우는 게 다 좋고요. 왜냐하면 복습을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파이썬을 한번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복습을 하면서 핵심적인 것 위주로 좀 배워가는 시간으로 좀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주는 넘파이 2주, 판다스 2주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신현순 교수님 통해서 파이썬을 배우고요. 그리고 저하고는 넘파이와 판다스에 대한 내용들을 라이브러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에 대한 거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는 개발 환경에 대한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코딩이기 때문에 코딩을 하려면은 코딩의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개발 환경이라고 하고요. 개발 환경으로서 뭐 파이썬, 그 개발 환경은 파이썬을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 주는 환경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쓸 수도 있지만, 교육용으로 가장 좋은 게, 제가 볼 때는 구글의 콜앱이 가장 간편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요, 구글 콜앱을 통해서 계속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쓸 수 있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치하고 이 환경이나 저 사람이 쓰는 환경이 서로 막 다르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막 이러면은 좀 혼동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유해서 같이 수업실에서 같은 환경에서 쓰기 때문에 누군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 누구는 설치 안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알아서 다 설치를 하고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통합 환경이 좋고요. 그 다음에 구글 아이디만 만들어 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에 특화된 좋은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콜앱을 좀 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앱을 쓰시려면요, 그냥 콜앱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네, 그러면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요 화면에 나왔을 때, 물론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구글 로그인이 자기 거 계정이 있어야만이 이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최근에 쓴 거라고 하면 이렇게 뜨고요. 내가 최근에 뜬 거 이렇게 체크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 노트를 눌러서 새로 만들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면 이 화면인데요. 이게 블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화이트로 이 바탕화면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표현을 보여주기 위해서 블랙으로 좀 띄워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파일 이름 쓰는데요.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주차 수업이다 라면 1주차 수업 뭐 이런 식으로 고칠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테스트 01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붙여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이름 하나 붙여놓고 계속 그 화면에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파일 이름 쓰는데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셀을 만들 수가 있고 텍스트 셀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셀이거든요. 요 화면에서 이렇게 셀이 보여요. 계속 추가하면은 셀이 누르면은 셀이 계속 생기는데요. 그 셀 안에서 코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코드 셀이 아니라 텍스트 셀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텍스트 셀은 이제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 코드에 라벨링을 붙인다든지 이럴 때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드 셀 위주로 쓰시면 되고요. 코드 셀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이 코드 셀에 넘버링이 붙죠. 예, 이렇게 넘버링이 계속 붙어요.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보고 2번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코딩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요 화면처럼 이건 2번 문제 2번 셀이 떠서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떠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요거에 대한 코드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력해라 3 더하기 7을 그러면 3 더하기 7이 10이잖아요. 그래서 10이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딩이 좀 간결하죠. 출력해라 3 더하기 7을 그냥 뭐 여러분들 배우지 않아도 되게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은 200 더하기 100을 출력하라 하면은 여러분들 응용해서 이거 쓸 수 있으시죠. 이게 파이썬이 이렇게 쉬워요. 네. 그래서 요 툴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하면서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제 나머지 이제 8주 동안에 파이썬하고 그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넘파이와 판다스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